이제 필요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이제 서비스 오라클 서비스 엑시 시작하시고 TNS나 시작해 주시고요. 그 SQL 구조를 좀 보려고 SQL 디벨로퍼 좀 여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해서 사용하시려는 거는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댓글입니다. 리플라이 댓글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 댓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게시글을 보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보고 있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로컬에 자바고, 그래서 글 보기가 맨 위에 나오고 댓글이 밑에 쪽에 나오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중에서 저희가 댓글 테이블이든지 보시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라는 게 있으시고, 그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써가지고 얘는 시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버는 이거 보드 넘버입니다. 보드 넘버 레퍼런시에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라이가 이제 댓글 내용입니다. 얘 컨텐트예요. 컨텐트. 리플라이어가 라이터입니다. 라이터에 해당이 되고, 얘는 리플라이 데이트 작성일이고요. 업데이트 데이트 얘는 수정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고요. 먼저 글을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요 글 번호에 해당되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보드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보드 클릭해 보시면 여기 글 번호 하나 선택하고 이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속 댓글 처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희가 디센딩에서 어센딩 아니고 디센딩에서 봤을 때 맨 끝에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한 개 날려서 셀렉트 별표 from 보드 order by number descending dsc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한 개 봤을 때는 세미콜론 안 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284 이글에 대해서 댓글을 막 달아보는 거죠. 댓글 글보기를 하고 여기다 이제 댓글 처리를 해서 댓글에 해당되는 거, 맨 위에 1번 페이지니까 1번 페이지에 해당되는 나오는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교재에서는 REST 방식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URL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URL.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하는 동기화된 동기 URL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글보기입니다. /보드 /view.do.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페이지 정보도 넘기고, 그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글번호, 넘버 이꼬로 쓰시고, 여기 뒤에 블러블러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쭉쭉쭉 해서 넘기셔야 되는 거죠. 넘겨서 보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URL 안에 댓글을 달 수 있는 폼이 있어요. 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추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댓글 등록, 그 다음에 수정. 등록이나 수정에 사용하는 수정 똑같이 쓸 건데, 수정에 사용하는 이제 그 폼을 한 개 추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댓글 리스트 쪽에 댓글 리스트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div나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만들어서 이제 해 놓으시고요. 그 공간 안에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게 쭉 뿌린다는 거죠. 뿌려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시는데, 나중에 아작스를 통해서 이제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기화된 URL에 하면 바로 이제 아작스를 실행을 해서 얘가 이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바로 뿌려주는 이런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jQuery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작스 처리하는 건 폼에 해당되는 것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 만들고, HTML 만든 것을 이 공간에다가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동기 URL이 있습니다. 비동기 URL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리스트를 가져옵시다. 그래서 /reply 교재에서는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제 좀 틀리게 이런 것들을 좀 동작하도록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reply에 /list.do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는 이제 그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거는 동작할 때 언제 동작하냐면 이제 동기식 URL이 들어올 때, 동기 URL 후 URL 처리 후 바로
바로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댓글 등록 수정 삭제가 되면 다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삭제되면 동작. 삭제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가져와서 미리 뿌려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미리 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댓글 등록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면 바로 이 리스트를 다시 가져와야 얘가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고 이제 페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페인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리플라이 등록을 하게 되면 reply write.to 이렇게 해서 쓰시고, 얘는 리스트는 갯방식이면 될 것 같고요. 리스트 방식은 갯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write는 이제 포스트 방식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write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처리입니다. 거기 화면은 여기 있죠. 댓글 등록 사용하는 폼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제 폼은 여기 있습니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글보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화면 설계하면서 이런 걸 설계하시는 얘기죠. 등록 폼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 얘는 댓글 등록 처리입니다. 댓글 등록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랑 동일하게 폼은 또 있으니까 이제 댓글 수정 처리 update.to 이렇게 해서 수정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죠. 수정 처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바로 이제 그 리스트의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서 아작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바로 이제 등록하면 바로 리스트, 수정하면 리스트, 삭제하면 리스트. 삭제 처리하는 게 필요하네요. 삭제 처리 하는 게 필요하신데, 삭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reply delete.to 쓰시면 되겠죠. delete.to 본인 것만 삭제할 수 있어요. 버튼을 본인 것만 만드시면 되겠고, 그냥 저희는 갯방식으로 넘버만 넘기면 되니까 갯방식으로 넘버만 넘기고, 퍼페이지 넘은 댓글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고 수정을 못하는 걸로, 퍼페이지 넘에 삭제하거나 이럴 때 퍼페이지 넘은 이제 관련이 없고, 이제 그 페이지 삭제가 되면 1페이지로 무조건 오면 되겠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삭제 처리, 댓글 삭제 처리를 하고, 삭제 처리를 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댓글 등록, 수정, 삭제가 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쓰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비동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가 그냥 순수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게 URL이니까 컨트롤러 만들어야 되네. 컨트롤러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러는 주로 JSP 이거나 리다이렉트리에서 URL을 바꾸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얘가 순수한 데이터다 라고 하려면 또 어노테이션을 붙여야 돼요. 리스폰스 바디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이 메소드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순수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고, 걔를 이제 XML이나 JSON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처리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메소드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메소드 만들어 처리하려면 복잡하죠. 저희가 만들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 등록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에서는 REST 방식의 전환 이렇게 돼 있으면서 352페이지 보시면 있으신데, 이게 아작스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작스는 별개인데, 아작스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하는 거고 REST는 서버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3페이지 REST에 나와 있는 내용의 REST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밑에 하고 있죠. 그래서 REST는 이렇게 돼 있으면서 보시면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 약자로서 URL의 하나의 고유한 리소스, 고유한 자원을 이제 전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3버전까지는 REST 컨트롤러가 없었는데,
얘를 그런 게 많이 사용되고 아작스랑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작스는 순수한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HTML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작스하고 레스트 컨트롤러의 레스트 그 통신하고는 서로 관련이 많은 거죠. 많다 보니까 이걸 서로 관련해서 개발을 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 354페이지 보면 이제 어노테이션이 몇 개 나와요. 컨트롤러 대신에 레스트 컨트롤러 써라. 레스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라는 것은 이제 컨트롤러가 아닌 경우에 리스폰스 바디를 많이 씁니다. 컨트롤러가 아닌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려면 레스트 컨트롤러는 스프링 4.0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얘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순수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XML 같은 걸 처리를 해서 쓰기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자. 그 예제 프로젝트 준비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제 복붙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복붙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 복붙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가 EX 스프링에도 있고 EX01에다가 있었는데 계속 설정하고 하는 것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시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프로젝트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xml을 한번 열어서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 이런 걸 등록을 한 개 하셔야 되는데요. 교재 35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바 버전 1.8이다. 스프링 버전 5.0.7이다. 그 자바의 그 리소시스 맨 아래 리소시스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 프로퍼티로 자바 버전에 대한 프로퍼티로 다 해결했죠. 근데 얘는 프로퍼티는 따로 쓰고 맨 끝에는 또 1.8을 썼어요. 이렇게 교재가 요게 이제 띄어쓰기를 하면 이게 동작 안 먹거든요. 띄어쓰기를 해서.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다른 이 저희가 JSP EL 객체에서 달러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도 괜찮은데 얘는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먹어요. 이런데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팅 해본 결과 저희가 테스팅 해본 결과 이게 띄어쓰기를 하면 그 원래 있던 1.6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교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쓴 것 같아요. 맨 아래 1.8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냥 써주면 됩니다. 프로퍼티 형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 356페이지 제이슨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 알고 키 땡땡 밸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원래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글 번호 땡땡 뭐 넘버 땡땡 10 그 다음에 뭐 그 저희가 타이틀 땡땡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데이터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다 있습니다. 부여객체만 넘기면 그 부여객체의 프로퍼티가 키가 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밸류가 되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357페이지에 보시면 폼.xml에 JSON 데이터 바인드라는 것을 한 개 찾아가지고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트 메시 뒤에다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maven.org 한번 가보시고요. 자, 저희가 maven 레퍼토리 해당되는 maven.org에 가셨습니다. 예. 가시고 이제 검색해서 잭슨 데이터 바인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잭슨 데이터 바인드 하고 이제 한 개 나오네요. 그 그룹 아이디가 맞는지 보세요. com.pastXML 잭슨 맞죠? 그냥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버전 찾습니다. 버전이 2.9.6 버전이네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2.15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RC1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버전 클릭하셔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는 버전은 2.9.6 버전입니다. 2.9.6 버전 다음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좀 됐네요.
9.6 버전인데 그 다음 거 점점점 6페이지 이런 옆에 있는 거 올라가서 이거 예, 이걸로 쓰셔도 되죠. 예, 맞아요. 제 페이지 막 찾고 다니는데 감사합니다. 2.9.6 버전. 사실은 이렇게 버전 안 찾아 다니셔도 돼요. 치면 되죠. 키보드로 치면 되는데, 그래서 2.9.6 버전에 이 페이지를 찾아가네요. 얘도 페이지 2.9.6 버전. 근데 2.9.6이 없어요. 9.10. 오뷰 버전 옆에 오뷰 가서 어디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2.9.6. 요거 선택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카피 URL 클립보드 돼 있네요. 네, 클릭하시고. 예,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거 아닌데? 이 URL을 복사하자. 이거 아니고. 클립보드. 이게 2.9.6이군요. 바뀌어 있군요. 예, 클립보드. 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예, 코드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버전이랑 상관없이 그냥 복사해놓고 버전만 바꾸면 되죠. 버전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찾아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무거나 복사하시고요. 그 그룹 아이디하고 알티팩트 아이디만 같으면 돼요. 같으면 되고, 버전은 이제 원래 있는 것을 교재 버전대로 치면 됩니다. 쳐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할 때 직접 제 자바 인스턴스의 제이손 타입의 문자를 변환해야 하는 일들도 있으므로 지손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추가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지손이라고, 지손도 한 개 추가하자. 그래서 이제 그냥 버전은 틀리면 치도록 하겠습니다. 찾느라고 너무 시간 걸려서. 그래서 지손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보시면 지손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요. 컴에 여기 그 그룹 아이디가 같은지 보시는 거. 컴의 구글의 코드의 지손 맞죠? 예,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지손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버전이 좀 나오시는데, 버전은 좀 저희가 직접 치면 되니까 그냥 카피 클립보드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붙여넣기 한다고 다운로드 되지는 않습니다. 저장을 해야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버전을 교재에 나온 대로 칩니다. 8.2네요. 2.8.2 이렇게 버전을 치시면 되고요. 자,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은 3.1.0. 이거는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면 컨트롤 F. 저희가 이제 API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3.1.0으로 바꿔놨죠. 요거는 이제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럼버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럼버 라이브러리는 이제 지난번에 이미 집어넣어놨어요. 럼버는 테스트 할 때에 거기 위에다가 찾기 힘드네. 여기 있대요. 럼버 다음에 1.18.0 이렇게 잘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보니까 JUnit 버전은 4.12 JUnit 버전 JUnit 테스트할 때 JUnit 4.12 테스트할 때 사용하게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테스트 이것도 전부 다 만들어 놨죠. 저희가 그 위에인가 아래인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스프링 테스트 이것도 이제 전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러리 전부 다 끝나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눌러서 이런 알캡처가 되어버리네요. 알캡처 종료. 컨트롤 시프트 F 해서 이제 그 포메이션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 정렬이 쫙 되죠. 정렬되시고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면 이거 다운로드가 막 됩니다. 프로그레스바가 되면서 다운로드, 밸리데이팅, 빌드 이렇게 해서 빌드, 밸리데이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XML을 한번 고치면 얘네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서버가 작성이 잘 안 되면 서버가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신경 써가지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자, 레스트 컨트롤 하기 만들어 보자. ORG 제락의 컨트롤러에서 심플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긴 할 텐데 저희가 거기다가 레스트 컨트롤러로 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만 나오는지 HTML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팅 해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그 src 메인의 자바에다가 이 컨트롤러 org 제락의 컨트롤러 에 보시면 심플 컨트롤러 여기 만들어놨네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그 레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레스트 심플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이 레스트예요. 레스트 방식이랑 레스트 심플 샘플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클래스를 한 개 만든다. 얘가 그냥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 생성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되게 만들려면 골뱅이 컨트롤러 이게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할 때가 됐죠. 골뱅이 컨트롤러 자동 생성 하게 만드는 이제 사용해서 쓸 때에 골뱅이 컨트롤러 여기 있죠. 자동 생성 이렇게 루트 컨텍스트.xml이나 서블릿 다시 컨텍스트.xml 이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그 설정 여기 슬래시 서블릿 컨텍스트.xml 서블릿 다시 컨텍스트 xml 그 URL이 없으면 루트 컨텍스트.xml URL이 있으면 서블릿 다시 컨텍스트.xml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URL이 있기 때문에 서블릿 컨텍스트.xml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레스트 컨트롤러인 거죠. 레스트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얘 자동 생성할 건데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로 동작을 시킬 거예요. 순수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쓸 때 사용하는 레스트 컨트롤러로 사용할 거예요.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도 있죠. 그래서 얘가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골뱅이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제 리퀘스트 매핑 여기서는 이제 샘플이라고 썼는데 여기 위에 그 샘플 컨트롤러에다가 제가 샘플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상단에 찍고 레스트라고 쓰면 여기 레스트 레스트라고 이렇게 레스트라고 친다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자. 이제 여기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로고 찍을 거예요. 로고 포제이 골뱅이 로고 포제이. 달라진 거는 여기 컨트롤러가 레스트 컨트롤러하고 바뀌었다. 요거 한 개 달라져 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이제 바뀌어 있다. 이런 게 좀 달라져 있고요. 레스트 컨트롤러는 이제 HTML이나 이런 JSP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리턴되는 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가 리턴이 된다. 요게 좀 달라요. 다르게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행할 메소드를 만듭니다. public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보니까 public 스트링으로 썼네요. 스트링 쓰시고 get text 그냥 텍스트를 리턴하는 이제 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져. HTML 아니고요. JSP 아니고요. 텍스트를 바로 리턴해서 사용하는 걸로 만들자.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URL을 정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골뱅이 그 리퀘스트 매핑 get 매핑으로 썼네요. URL 쳐가지고 쓸 거라서 get 매핑 쓰셨고요. 상단에 찍고 여기다가 get text라고 슬래시 그 get 텍스트 그 점 뭐 이렇게 이런 건 안 쓰고 그냥 get 텍스트라고만 써서 그 실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뭐 안녕하세요 리턴했어요. 리턴 한글 처리는 다 그 웹.xml에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로 상단표가 썼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썼는데 지금 요 데이터는 한글이 그 서버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iOS 뭐 8501 이런 한글이 돼요. UTF-8이 아닙니다. UTF-8이라서 브라우저에서 UTF-8로 봅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냥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고요. 그 안녕하세요를 그냥 보내서 사용할 겁니다. 사용할 건데 얘가 그냥 보내서 사용을 하는 게 실질적인 데이터고 어떤 엔코딩 방식을 쓸 거예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어노테이션 여기 그 get 매핑 안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할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지금 넘겨지는 데이터에 대한 형식을 내가 지정을 해서 사용할 거라서 이거를 헤더라고 얘기를 하죠. 헤더.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헤더 안에 얘 파일이 뭐예요? 파일 이름이 뭐예요? 그 정보가 여기다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인 데이터가 담겨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바디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 넘어가는 데이터의 정보를 담아서 넘기는 것을 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더 부분에다가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또 여기다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개방식으로 하시고요. 이제 여기 안녕하세요로 썼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고 서버를 돌리면 서버 한번 돌려서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스타트해서 테스팅을 이렇게 스타트 했습니다. URL은 여기입니다. 이게 아작스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전혀 쓰고 있지 않고요. 그냥 아작스 아니고 URL을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 온 것처럼 매핑 만들어서 그냥 주소를 그냥 칠 거예요. 그럼 동기식으로 쓰는 거죠. 아작스는 비동기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서 서버를 돌렸으면 여기다가 슬래시 레스트라고 쓰시고 슬래시 get text 이렇게 써서 엔터 치시면 이런 로컬호스트 저희 로컬호스트 안 쳤다고 로컬호스트 슬래시 레스트 슬래시 get text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깨졌죠? 제가 이유를 얘기해 드렸어요. 이유는 한글 깨져서 나오고 있고 F11 누르면 얘가 이제 HTML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는 요거만 넘어온 거예요. 요거만 넘어가게 됐고 요 데이터는 한글이 깨져 있습니다. 깨진 이유는 지금 그 서버의 한글과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한글이 서로 틀리다. 그래서 이게 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 조금 처리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헤더 같은 거인데 요거는 이제 value라는 거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URL에 해당되는 것은 value 이렇게 해서 value라는 걸 equal로 써서 사용해 주시고 집어넣으시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콤마 찍으시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이자 뭘 붙이는데 produced 뭐 생산할 때 쓰는 produces라는 게 있고 생산할 때 이런 거를 참조해서 생산해 주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쌍따옴편에 얘 텍스트인데요. 텍스트. 그다음에 플레인이라고 썼네요. 플레인. 세미콜론이라고 썼고 캐릭터 셋. 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옵니다. 쳐야 돼요. 틀리지 않고 캐릭터 셋 붙여 쓰시고요. 캐릭터 CHAR R까지 AR 쓰시고 이게 한 글자 틀리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캐릭터 셋 쓰시고 이꼬로 UTF-8 그 대서문자 구별하지 않는데 여기서 대문자 썼으니까 저희도 UTF-8 버전으로 엔코딩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썼고요. 이제 모르는 단어 이제 프로듀스가 이제 그 영상 생산해내는 사람들을 이제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지 번역 네이버한테 프로듀스가 뭐지 하면 생산하다, 낳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낼 때 그 결과물에 해당되는 정의를 하는 게 이제 프로듀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플레인 텍스트는 알겠는데 플레인이 뭐지? 플레인이라고 써져 있고 얘를 복사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해보시면 붙여넣기 플레인 엔터 치시면 분명한 있는 그대로의 원래 데이터 그대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죠. 텍스트인데 원래 있는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의 데이터입니다. 넘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써서 정의를 합니다. 정의라면 서버는 다시 돌았고요. 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레스트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새로 고침했는데 서버가 안 돌았나? 서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간 것도 같은데 세이브 저장을 안 해서 저장
그 교재에서는 안녕하세요 그냥 나오기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잘 나와야 할 텐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물음표 대신에 안녕하세요 나와야 한다. 그냥 물음표인데요. 이런 그냥 물음표예요. 헐. 네. 자, 그럴 수 있어. 세미콜론, 플레인 잘 썼고, 텍스트, 캐로타센 잘 썼고, UTF-8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마이미 타입을 한 게 출력한 것밖에 없는데, 마이미 타입은 출력해도 되고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턴 안녕하세요 썼는데 안녕하세요 부분이 지금 현재 호출했을 때 얘가 UTF-8로 지금 되어져 있었는데, 브라우저에 전송된 브라우저 개발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뭐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UTF-8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죠. 개발 도구, 뷰 리소시스. 에서, 말고, 콘솔 말고, 예. 그 한글이 저만 깨지는 건 아니죠? 나와요? 이런. 그럼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예. 자,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소스를 저장해서 서버를 다시 돌렸더니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잘 나오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